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간밤에 이제 기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축구팀의 16강 진출, 그것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 바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되겠습니다. 사회 정의의 실현에 대한 그러한 소식이죠. 결국에는 월북하지도 않은 그러한 월북이 아니죠. 자진 월북이 아닌 것을 이제 월북으로 몰아가고 그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조작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서훈 실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장 청구, 영장 심사 전날에 이제 윤건영 더불어당 의원을 통해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를 했죠. 도를 넘지 마라, 도를 넘지 마라, 이런 소리를 했는데 참 진짜 황당한 얘기다. 도 같은 소리 한다. 이런 비판이 많죠. 본인이 집권을 할 때 늘 도를 넘던 그러한 행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황당한 사건들이 많았죠. 삶은 소대가리, 앙천 광소하고 이런 소리를 해도 도를 넘어가면서 참고 있었고, 남북협력 사무소 폭파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참고 있고, 여러 가지 도를 넘은 게 한두 건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구속,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는 곧 자기에 대한 수사 및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스스로 팔을 저려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입장문. 결국에는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잣대로 들이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요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문제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어떤 사법심사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정책을 행하는데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왼쪽으로 향하는 정책도 있고 오른쪽으로 하는 정책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본 사건에서 그러한 식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해 공무원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자진월북이냐, 안 그러면은 실수로 넘어가게 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아, 자진월북, 자진월북으로 이제 간주하고 그에 배치되는 첩보를, 국방부 국정원에 관한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이것이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이거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여기 타인은 뭐냐? 이 공적인 기록들을 잘 유지 보존해야 될 공무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러한 잘 유지 보존하거나 또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서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이런 죄가 되겠습니다. 지난 정권 적폐 수사를 할 때 아주 많이 들어본, 예전에는 이런 죄명으로 별로 처벌된 게 많이 없었는데, 그 뒤로 이제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 압력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죄명으로 많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등이 자진월북으로 발표하도록 한 혐의, 이게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작성된 허위 공문서를 이제 어떤 발표 행사하는 그러한 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그냥 뭐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은 완전히 헛소리에 불과한 얘기고 전혀 핀트가 안 맞는 얘기죠. 어떤 자진월북에 배치되는 증거 그런 것들을 첩보를 삭제 폐기하도록 한 어떤 자기적인 이 증거인멸 행태를 이제 문제 삼는 거고, 그리고 허위 사실이 적혀 있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그러한 죄를 문제 삼는 거지. 가만히 서해 공무원이 넘어갔던 것을, 그것을 이제 아무 조작도 없었는데 자진월북이었다 이렇게 발표한 그러한 사안이 아니고,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헛다리 정책이고 헛다리 변소다. 그만큼 이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측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법조인들이 볼 때는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이제 대통령의 이제 위신이 있고 최신이 있는데 뭐 한마디 본인이 이제 본인한테 수사의 칼날이 임박했으니 뭐 한마디 좀 힘을 좀 행사해 보고 싶어서 이제 한마디 했던 건데, 그 말들이 별 쓸데없는 소리고 가치가 없는 임팩이 없는 권투로 치면 오픈블로로 때려서 시끄럽기만 한 그러한 변명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뭐 증거 조작에 대해서 이제 서훈 측은 증거 조작은 없고 배포선 제한 정도가 있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한 주장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조작을 그리고 허위사실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를 인정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을 해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이제 수사와 구속, 이것도 이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윤건영을 통해서 이미 이제 본인이 최종 결정했다, 최종 승인했다, 그들의 안보 책임자들의 판단을 승인했다 이러는데, 그 말이 승인이지 그렇게 하라, 명시적인 묵시적인 지시, 오케이, 결정권자의 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싫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무슨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참모들이 이렇게 안을 내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라, 그래 하라 이렇게 하면 승인하는 것이고, 동시에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고, 그러한 것이 너무 초조하게 되어서 윤건영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수사라든가 구속 위험은 이제 이것 말고도 당연히 있죠. 뭐냐 하면은 이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이죠.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어부들을 이제 강제로 보냈다. 눈 가리개를 해가지고 강제로 내보냈다. 이것이 이제 아주 큰 문제인데 한동안 이슈가 되다가 이제 조용하게 있죠. 수사력이 이제 이재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한참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에 이제 3명 그렇게 이제 구속이 되었다가 2명은 이제 적부심으로 나왔는데, 서훈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 해서 이 수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법원에서 다시 한번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서욱이나 김홍희 해경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서훈에 대해 최고 책임자인 서훈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제 그 수사가
최종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것이 더 큰 거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안 가려던 사람을 강제로 보냈다 이거죠.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주민들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강제로 추방해야 할 어떠한, 추방당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인죄라도 고소가 되었는데, 아무튼 추방돼야 될 아무런 의무도 없는 사람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버렸다. 그 동기는 이제 다 알다시피 북한 김정은이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 그 사건은 아예 이제 사후적으로 뭐 증거를 좀 조작하고 뭐 폐기하고 이런 거와 달리 아예 원천적으로 북한으로 안 보낼 수 있었던 문제를 북한으로 안 보낼 수도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게 보낸 것은 이 서해 공무원 사건보다 어떤 생명권,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사건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렸다.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린 핵심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보다 훨씬 비중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이제 수사와 처벌은 빼박이다.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 시점이 될지는 몰라도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권력은 짧고 국민은 길다. 권력이 끼케야 5년이고 곤불 10년인데 그것을 영원한 줄로 생각하고 참 이상한 짓거리를 한 좌파들 행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이번에 엄벌을 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얘기고, 이제 현 민주당 대표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며칠 전에 나온 소식이지만 김만배도 이제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이제 성남 FC도 있고 뭐 변호사비 대납도 있지만, 이 대장동 관련해서 김만배도 남욱에게서 2014년 내지 15년 이렇게 남욱으로부터 32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중 4억 원을 유동규에게 전달했다. 이런 것을 이제 김만배가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만배라든가 남욱이라든가 유동규도 전부 일치하는 진술이, 관련자 일치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동규는 이 김만배한테 그 4억 원을 받아가지고, 김만배가 주는 4억을 받아가지고 1억 원 김용에게, 5천원 정진상에게, 나머지는 선거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진술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니 야당 탄압이니 되도 않은 헛소리를 해도 결국에는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구속영장 발부로서 전부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라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당의 분열은 이제 눈앞에 다가왔고, 분당의 위험, 그리고 선거법 위반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 보전했던 비용 434억을 반환함으로써 껍데기 정당이 되고, 껍데기를 면하려면 이제 해산을 하고 새로운 당을,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분당 및 해산에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에서부터 이제 분열해 나간다. 이낙연이 들어오고 안에서도 비판이 많고 이제 뭐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참으로 걱정이 되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정도를 가면은 언제나 문제가 없다. 정도 경영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들을 모르고 눈앞의 이득에 얽매여서 행동하다 보면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